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이제 객관식 수업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내년 2월 말에 있는 그 1차 시험을 목표로 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내후년 목표로 삼는 사람 없죠? 자, 무조건 내년 목표야. 아셨죠? 자, 회계사는 1차만 합격하면 2차는 좀 쉬운 시험이에요. 1차 합격이 어려운 거지. 1차만 합격하면 2차는 부분 합격제가 있기 때문에 성실하시기만 하면 내후년까지 충분하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생각해요. 자, 1차가 문제다. 1차가. 1차에 무슨 과목이 가장 문제일까요? 요즘에는 경제학인 것 같아. 경제학. 그러니까 혹시 경제학이 좀 약하신 분들은 남은 시간 동안에 좀 준비를 좀 잘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과락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 1차 점수가 계속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좀 합격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점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커트라인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뭐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만 원가 관리에게 1차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 알려드리고 곧바로 수업 들어갈게요. 자, 먼저 1번 그 시험 출제 경향이에요. 자, 1차 시험. 자, 원가 관리에게 원가 해결을 적겠습니다. 여기 좀 문제인데 원가 회계하고 재무관리는 얼핏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이냐? 원가 회계하고 재무관리는 초점이 2차에 있는 과목이다라는 거지. 즉 1차는 비중이 좀 다소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공부 범위는 많은데 상대적으로 공부 범위는 많은데 1차 문제 출제 비중은 좀 낮은 과목이다. 그럼 이걸 포기해야 되느냐? 글쎄요. 포기해서 1차를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원가 회계하고 재무관리는 초점을 2차에 두긴 두되 1차는 좀 효율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죠. 공부 범위는 넓은데 출제 비중은 좀 떨어지니까 이걸 좀 효율적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거지.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든 교재가 자, 요 교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요 교재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전 범위를 다 커버하되 쉽게 말해서 부담을 좀 줄이는 교재. 여기 수록되어 있는 문제가 제 기억에 한 487문제밖에 안 돼요. 보면 487문제를 학습해가지고 다 1차를 다 할 수 있을 거냐? 100%다 할 수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중복되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487문제인데. 즉 기출문제를 쭉 분석해 보면 비슷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다 몰아가지고 한 문제로 다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대표 한 문제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만 잘 소화하시면 여기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출제될 확률은 매우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기본 문제하고 심화 문제가 구분되어 있는데 아마 기본 문제가 한 420문제 정도, 나머지 한 60문제 정도가 심화 문제일 것 같은데, 자, 기본 문제만 보면 1차에 원가 관리에게 약 90% 정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심화 문제까지 보면 100%다 커버는 가능하다는 거죠. 자, 제가 말하는 것은 1분 30초 이내 알겠죠? 시간이 5분씩 주어지면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다 맞출 수 있겠죠, 여러분들. 공부가 되어 있으면. 근데 이제 주어진 시간 내에 맞출 수 있냐 없냐가 1차는 문제인데 1분 30초 기준으로 언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여기 있는 것만 소화하면 되겠다는 거지, 1차는. 자, 나중에는 여기 있는 거 다 볼 필요도 없어요. 이래도가 할 때 잘 표시를 해놔가지고 본인이 많이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자, 1차를. 자, 일단은 1차 시험의 원가 관리에게는 회계학 총 50문항 중 10문항이 나오는데, 자, 점수로는 30점이죠. 그래서 재무관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점수는. 1차 약 30점, 2차 약 100점 이렇게 거의 비슷한 시험이에요. 자, 근데 요게 2020년까지와 2020년부터 21년부터 2022년까지 이게 좀 달라요, 문제 스타일이. 자, 이때는 좀 다소 어려웠어요. 다소 난이도가 좀 높았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문제 수는 적은데 대부분 또 어렵게 나오니까 10문제가 다 문제 변별력이 없어, 이게. 공부를 적게 하나 N만큼 하나 거의 비슷해, 이게. 아주 많이 하지 않는 한.
그래서 일부 학생들이 동차 합격을 포기하고 1차 원가를 제끼는 경우가 있어서 아예 공부를 안 해버렸다는 거지. 이 원가는 다 찍어버리고 유예 때 합격하려고 2차 그런 일부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모험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중에 몇 명은 또 그에 통하기도 했었고 그만큼 좀 어렵게 나왔었는데 작년부터 이상하게 기조가 좀 바뀌어가지고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었지만 심지어 작년에는 세무사 1차보다 더 쉽게 나왔어요. 문제가 세무사 시험보다 더 쉽게 나온 해도 있었다는 거지. 자, 올해 아마 여러분들 웬만큼 공부하면 한 9문제는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봐. 1분 30초 이내에. 그래서 다소 낮아졌어, 이게. 난이도가 좀 많이 낮아졌어. 많이. 웬만큼 공부하면, 자, 8에서 9문항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8에서 9문항은. 자, 1분 30초 이내에. 그래서 우리는, 자, 10문항을 다 맞추는 게 목표가 아니라, 자, 8에서 9문항을 자, 1분에서 1분 30초씩 투입해서 맞추는 걸 목표로 합시다. 자, 요걸 하기 위해서는 실은 기본 문제만 소화해도 가능하겠어요. 지금 출제 난이도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욕심을 좀 버리고 여기 심화 문제는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수록된 문제지 자, 심화 문제를 1차 때 맞추라고 수록한 문제는 아니에요. 자, 웬만큼 공부하지 않는 한 심화 문제는 1분 30초 이내에 시험장에서 맞추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라는 거지. 근데 2차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실력 향상을 위해서 지금 정도는 이래도 갈 때는 한 번 정도 봐두시고 나중에 이제 시험에 임박하면 할수록 심화 문제는 볼 필요가 없어요. 써먹지 못하는 문제는 안 봐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기본 문제 위주로. 자, 그러면 이제 공부 방법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공부 방법. 자, 우리 그 시간표를 보면 객관식반이 대부분 수업이 오전에만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기본반 수업 들을 때는 좀 힘들었죠. 오전 오후에 이렇게 수업을 다 하다 보니까 따라가기가 좀 만만치 않았어요. 복습하면서 또 예습은 뭐 아예 엄두도 안 내셨을 것 같고. 자, 근데 지금은 이제 오전에만 수업이 있기 때문에 자,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앞으로 1차, 2차 그 최종 시험까지 고려해서 자, 예습을 좀 하세요. 예습을 객관식 교재로 하는 게 아니야, 이거. 예습은 기본서로 해야겠죠.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기본서. 자, 어느 과목이 됐건, 자, 원가 관리에게 국한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과목을 자, 기본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서. 기본서를 진도표를 보시고 해당 수업을 미리 한번 이래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독 하면서 잘 체크를 하세요. 알겠죠? 체크를 잘 해두세요. 그래서 이래독. 그래서 혹시 객관식 교재 요약이 빠져 있다 그런 이론 요약이 그런 게 있으면 나중에 복습하면서 좀 옮겨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권화를 시킨다는 거지. 나중에는 요 객관식 교재로. 근데 기본서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해, 이게. 이걸 해야지만이 2차도 좀 할 수가 있어, 쉽게. 좀 더. 그래서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열심히 듣겠지. 그러면 저는 이제 수업을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수업 시간에 제가 곧바로 문제 풀어주지 않아요. 알겠죠? 문제 읽어주지도 않아. 1분에서 문제에 따라서 30초에서 1분 30초 시간을 줄 거예요. 자, 시간 재입니다. 초식에 나온다는 거지. 정확하게 시간을 주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풀 수 있도록. 시험 보는 느낌으로. 그래서 막상 풀어보면 1분 30초가 얼마나 금방 간다는 걸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좀 연습을 해야 돼. 문제를 읽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야. 제가 처음부터 읽어주고 바로바로 풀어주면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읽는 연습. 무슨 말인지 알죠? 공부 안 되어 있으면 못 풀기도 하겠지. 그러나 계속 읽어야 돼. 문제를 빨리빨리 읽는 연습 필요해. 그래서 요걸 한 다음에 수업 시간에 자, 일단은 주어진 시간 내에 스스로 푼다는 거죠. 스스로 풀어본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고 봐. 스스로 풀어본다는 게. 그래서 자, 30초에서 1분 30초 정도 시간을 제가 줄 거다. 문제 난이도에 따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당연히 해설을 하겠지. 해설할 때는 어떤 건 문제 읽어주면서 해설할 거고 어떤 건 문제 안 읽어주고 바로 그냥 풀어줄 거예요. 여러분들 읽어봤으니까 알겠죠? 그리고 그 문제 중요한 거 핵심만 언급하고 바로바로 풀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문제 읽을 동안에 저도 문제를 읽을 거예요. 저도 문제를 같이 읽어보겠지. 저는 당연히 예습 안 해갖고 오겠지. 당연히 저는 예습 안 해갖고 와. 왜냐하면 예습을 해갖고 오면 제가 이걸 풀어놓은 거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 풀이가 그냥 들어있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같이 풀어보면서 스스로 저도 그 시간에 풀어보면서 생각했던 게 또 있단 말이야. 떠오르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이걸 알려주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풀어 나가는 거예요. 이제 같이 풀고 이제 복습을 합니다. 복습은 객관식 교재로 하세요. 객관식 교재로 하되 문제 잘 구별을 잘 해놓으시고 다음에 또 봐야 될 문제, 안 봐도 될 문제, 다음에 봐야 될 요약 부분, 다음에 봐야 될 해설 부분, 그리고 기본서에서 옮겨야 될 것들, 자기가 좀 부족한 것들. 저는 여기 있는 이론만 봐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에 따라 좀 다르단 말이야. 부족한 부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옮겨서 단권화 시킬 수 있도록 단권화. 이게 중요하다고 봐. 단권화.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공부량이 많아지죠. 근데 지금 이제 8월이죠. 뭐 이제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내년 1월, 2월. 그래서 2월 말에 딱 요 위치에 딱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줄여 나가야 돼요. 서서히. 자, 8월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이렇게 압축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만 뭐 2회독, 3회독, 4회독, 5회독에서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있도록 요 실력만 가지고 아셨죠? 자, 모든 과목을 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요거는 수업 방식은 좀씩 달라지겠지만 됐죠? 할 수 있겠어요? 내년에 1차 합격이 목표다라는 거. 목표를 무조건 갖고 가야 돼요. 내년에 나는 죽어도 1차 합격. 줄여서 죽일합. 알겠죠? 죽일합. 죽어도 1차 합격을 목표로 하자. 이런 굳은 각오가 있어야 돼. 내년에 1차 합격 안 오면 그냥 시험 그냥 포기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 이런 각오가 있어야지 1차를 합격할 수 있는 거지. 대충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 안 돼요. 알겠죠? 대충 열심히 하면 되는 시험은 아니야. 물론 2, 3년 계획을 갖고 가면 될 수 있겠지. 근데 내년에 1차는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지금부터요. 이제 객관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죽으라고 해야지 가능한 거다. 죽으라고 해야지. 그리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자. 그리고 올해 그 1차 기출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가지고 혹시 다니시기 바라고 제가 혹시 풀어줄 만한 게 있으면 해당 수업 때 좀 풀어줄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리엔테이션 마칩니다. 자, 문제 그 분석을 보면 앞에 그 잠깐 분석 봐볼까요? 자, 기출문제 분석을 보면 온가회계 쪽에서 즉 온가회계가 1장부터 9장까지인데 약 45% 정도 출제가 됐고 그다음에 10장에서 19장이 관리회계 파트인데 약 55%가 출제가 됐어요. 회계사 시험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약 5대 5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 10문항 중 온가회계 5문항, 관리회계 5문항. 근데 어떤 해는 뭐 3대 7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7대 3이 나오기도 해요. 네, 이렇게 앞다리 하지만 대부분 5대 5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뒤쪽에 좀 넘겨가시면 여기 문제 분석표가 있단 말이야. 그 목차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문제 리스트 해놨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결국 요 문제로 이제 축약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목차 다음에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요 문제만 잘 소화하면 한 7, 8문제는 그냥 요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축약하면 요 문제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겠지. 스스로 줄여 나가다 보면. 자,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자, 문제 곧바로 들어가기 전에 리마인드 합시다. 그 오른쪽에 보면 원가 관리에게 객관이라고 나오죠. 자,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거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숲을 형성해서 하자는 거지. 전체 숲을 형성해서 하나하나씩 나무를 심는 방식으로 이 머릿속에 구조를 갖춰야지 이게 휘발성이 약해진다는 거야. 모든 과목이 다. 그래서 저는 원가 관리 회계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개관. 자, 크게 원가 회계 파트와 관리 회계 파트가 있죠. 이건 기본서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원가 회계는 목적이 제품 원가 계산을 하고자 하는 회계죠.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원가 계산 방법론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1장, 2장은 원가 관리액의 기초를 다루고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1장, 2장은 원가를 분류하고 자, 제조업의 제조 원가의 흐름을 우리가 고찰하고 또 원가 계산에 있어서 중요한 원가 배분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자, 요걸 딱 배우고 나서는 이제 3장부터 9장까지
자, 다양한 원가 계산 방법을 배우는데, 자, 요걸 총 4가지로 분류해서 배우고자 해요. 자, 첫 번째 분류가, 자, 원가 배부 또는 배분을, 자, 정확하게 할래? 아니면 대충 할래? 자, 조업도를 기준으로, 원가 배분을 해서 대충 할래? 아니면 다양한 원가 동인을 활용해서 정확하게 원가 배분을 할래? 여부에 따라, 자, 조업도를 기준으로 대충 배분하겠다 그러면 전통적 원가 계산이에요. 자, 그에 반해서 다양한 원가 동인을 사용하여 정확한 원가 배분을 하고자 한다면 80년대 이후에 등장한 활동기준 원가 계산.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1장부터 8장까지는 전통적 원가 계산하에 다양한 원가 계산 방법을 배울 거고 9장에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라는 걸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분류는 자, 제품 원가 집계를 개별적으로 하면 개별 원가 계산, 즉 개별 제품, 개별 작업별로 개별적으로 해 나가면 개별 원가 계산. 자, 제조 공정별로 집계해서 그 제조 공정의 완성품과 기말 제품의 배분을 하고자 한다면 종합 원가 계산. 그래서 자, 3장에서는 개별 원가 계산, 4장에서는 종합 원가 계산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종합 원가 계산의 확장에 해당하는 자, 결합원가 배분을 종합원가 계산을 수행하면서 추가적으로 결합원가 배분을 해줘야 되는 자, 연산품과 부산물의 원가 계산, 요걸 5장에서 배우고자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분류, 제품 원가 측정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사후에 실제 발생한 원가로 측정하면 실제 원가 계산.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실제 원가 계산하에서 다른 원가 계산 방법들을 배우는 거고, 자, 6장에서 이제 사전에 제조 간접 원가 배부율을 정해서 자, 제조 간접 원가를 예정 배부하는 자, 정상 원가 계산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자, 사전에 모든 제조 원가 요소를 표준을 다 설정해서 자, 표준 원가로 다 미리 정해놓고 자, 표준 원가로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고자 하는 자, 표준 원가 계산. 그래서 자, 제품 원가 측정을 하는 방법이 3가지 방법론이 있다는 거죠. 실제 원가 계산, 정상 원가 계산, 표준 원가 계산. 이 3가지 방법론을 배우고자 해요. 자, 그리고 이제 8장에서 자, 제품 원가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제조 원가 전부로 제품 원가를 구성하면 전부 원가 계산이라 그래요. 네, 변동 제조 원가만 제품 원가다 그러면 변동 원가 계산. 그리고 직접 재료 원가만 제품 원가다라고 보면 초변동 원가 계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품 원가 구성을 자, 전부 제조 원가 전부로 할래? 변동 제조 원가로 할래? 직접 재료 원가로 할래? 여부에 따라 자, 전부 변동, 초변동 원가 계산이 나오고 자, 요건 우리가 8장에서 몰아서 같이 배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 최근에 나오는 이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배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이런 식으로 원가 관리의 기초를 닦고 원가 계산 방법론을 우리가 다루고자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는 관리기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관리기는 대부분 미래에 대한 내용이 많죠. 근데 우리가 제품 원가 계산은 과거 원가를 계산한 거니까 자, 과거 원가 계산 결과를 토대로 미래 원가를 추정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원가 추정이라는 걸 우리가 배울 거예요. 원가 추정도 꽤 나와요, 시험에. 즉, 시험에 골고루 다 나오는 것 같아. 진짜 골고루 나와, 골고루. 물론 중요한 장은 있지만 중요한 장은 거기 중요 문제 리스트 보면 많이 중요 문제에 포함되어 있는 장이 중요한 장이에요. 어쨌든 출제 문제 빈도수로는. 자, 그리고 이제 11장에서는 이제 특히 관리에게는 이제 3가지로 우리가 구분하고자 하는데 자, 계획과 통제, 경영자 입장에서 자, 내부 자, 관리에게는 건 이거죠. 원가 정보를 기업 내부 경영 활동에 활용하는 회계죠. 이게 이제 관리에게인데 자, 기업 내부의 경영 활동은 경영자 입장에서 크게 중요한 게 3가지예요. 자, 계획과 통제, 그다음에 의사결정, 그다음에 전략적 기업이 수립한 전략과 연계해서 전략적 관점에서 원가를 관리하고 성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자, 전략적 자, 관리계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자, 계획과 통제는 간단히 플랜 투 C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계획을 세운다 플랜. 뭐 크게 우리가 배우는 계획 측면은 2가지예요. 자, 기업 입장에서 단기 이익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배우는 CVP 분석. 단기 이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조업도와 원가와 이익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걸 분석하고자 하는 CVP 분석. 그 다음에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종합예산. 그래서 10장 CVP 분석, 11장 종합예산을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2는 특별한 이유 없어요.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C, 성과 평가죠.
자, C는 성과평가와 피드백을 다 내포하고 있는데 피드백은 그냥 말로서 배우는 거고 자, 구체적인 성과평가를 배우는 거야. 그래서 책임회계와 성과평가라고 하여 자, 전통적 성과평가 내용을 배우고자 하는 게 바로 13장이에요. 자, 책임회계와 성과평가는 다른 말로 전통적 성과평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요거에 대비되는 전략적 성과평가는 19장에서 배우는 균형 성과표가 되겠고 자, 그래서 13장까지 해서 이제 플랜 투 C가 끝났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관점, 이제 의사결정. 그래서 의사결정은 자, 크게 일단 두 가지로 구별해요. 확실성화의 의사결정. 의사결정할 때 필요로 하는 이 요소값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행하는 의사결정. 자, 불확실성의 의사결정. 자, 의사결정할 때 필요한 어떤 변수값이 확률로 제시가 된 경우. 자, 이럴 때 그 확률을 활용해서 행하는 의사결정을 말하겠죠. 자, 그래서 확실성화 의사결정, 불확실성화 의사결정으로 구별하고, 자, 확실성화 의사결정은 또 의사결정의 기간이 1년 이하에 다 끝마쳐지면 단기 의사결정. 자, 단기 의사결정의 가장 큰 특징은 화폐 시한가치 고려할 필요 없다는 거지. 그리고 의사결정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장기 의사결정이 되겠죠. 장기 의사결정은 화폐 시한가치를 고려하는 거고, 자, 이 의사결정과 관련된 대안에 현금 흐름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건 우리가 자본예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관리에서 배웠던 자본예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재무관리에서 배운. 자, 그래서 단기 의사결정과 장기 의사결정으로 구별할 거예요. 그래서 14장에서 자, 관련 원가와 단기 의사결정 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자, 15장에서 자본예산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리고 16장에서 불확실성의 의사결정을 배우고, 그래서 요 세 가지 장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이제 맞추고, 이제 전통적 관리에게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서 자, 성과평가와 의사결정이 골고루 다 필요한 주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대체가격결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격결정에 관한 일반론을 배우고 그다음에 중요한 주제인 대체가격결정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체가격결정은 자, 각 사업부 경영자 입장에서의 성과평가와 기업 전체 관점에서 대체 시 유리하냐, 기업 전체 이익이 비대체 시 유리하냐, 이걸 고려해서 대체 여부를 의사결정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계획과 통제, 의사결정을 다 배우고 이걸 맨 나중에 배우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체가격 결정을 17장에서 우리가 배우고자 해요. 여기까지가 이제 전통적 관리학이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고 이제 전략적 관리학에는 두 가지로 구별해서 배울까요? 자, 전략적 관점에서 원가 관리 기법들을 쭉 우리가 배울 거고, 뭐 이 원가 관리 기법들은 주로 다음 세 가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원가를 줄이는 거, 원가 자체를 줄이는 거. 자, 품질을 높여서 품질 원가를 낮추는 거. 시간을 단축시켜서 시간이 지연됨으로 인한 시간 원가를 줄이는 거. 그래서 원가 자체, 품질, 시간 주로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전략적 원가 관리를 18장에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9장에서 전략적 관점에 의한 성과평가 가장 대표적인 이론 균형 성과표와 보상이라는 걸 배우고자 합니다. 이 보상은 예전에 2011년까지는 이게 시험에서 꽤 나왔었는데 한때 그 이후로 잘 안 나와 이게. 그 이후로 제 기억에 1차 시험에서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어.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이 전략적 성과평가 보상에서 보상은 좀 가볍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 그런 거 배웠죠. 뭐 성과급 계약, 뭐 대리인 이런 거 나왔었죠. 기본 강의 때 제가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이거? 벌써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죠? 자, 요 회계학은 휘발성이 좀 높아요. 그리고 자, 재무회계, 원가회계 이 회계학을 잘하는 방법은 다른 과목과 달리 자, 이거는 이 실력이 변동원가가 아니란 말이야. 늘은 이 공부 시간, 그다음에 자, 공부 능력이지. 이게 비례적으로 증가하잖아. 시간의 비례적으로. 제 생각은 그래, 이거. 즉 무슨 말이냐? 하루에 10시간을 회계학 공부하고 이틀 쉬고 또 3일째 그다음에 또 10시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자, 매일 1시간씩이라도 하는 게 더 좋아요. 매일 1시간 또는 30분이라도 하루도 안 쉬고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실력이 이렇게 늘어요. 거의 그 중고정과 생각하시면 되겠어. 회계학은 이상하게 한동안은 이게 늘지가 않아요. 암만 시간을 많이 투입해도. 그러다가 지속적으로 계속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머리가 그냥 확 뚫리는 때가 있어.
제가 말한 개 아니라고 하는데 눈이 트이는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갑자기 실력이 일취월장해 갑자기. 제 경험상 1차 계한을 해줘야지만이 1차 시험 합격할 수 있었지. 그리고 또 한동안 또 지속해서 때려야지 2차 계한이 가능하다는 거야. 2차 계한. 그래야지 2차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기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한 번씩 계한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하루도 안 빼고 좀씩 해야 된다는 거야. 두 번째가 대부분 제가 계한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양치질하면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공부할 때는 양치질하면서 뭐 생각을 하면서 양치질 하지 않아요? 아무 생각 없이 양치질 합니까? 이빨 보면서? 그러지 않죠. 뭔가 다른 생각하면서 이렇게 양치질을 하는데, 주로 이제 공부할 때는 이제 공부 생각하면서 하는 거잖아. 그 문제를 그러니까 뭐였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머리가 확 뚫렸던 기분이 생기더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 두 가지 전제 조건, 하루도 안 빼고 해야 된다는 거하고 수시로 양치질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계한 시점이 좀 빨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머리가 갑자기 뻑 뚫리는 시점이 있어. 그러면 좀 어렵게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좀 쉽게 이렇게 보이고 정리가 쫙 되는 시점이 있어요. 야, 이걸 하기 위해서 매일 조금이라도 해야 돼요. 손 놔버리면 안 돼요. 시간이 안 많았다 그러면 원가에게 한 20분, 그다음에 재무에게 한 3, 40분이라도 하는 거예요. 두 개 합해서 그 정도라도 투입하는 거예요. 그게 더 낫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다른 과목은 조금씩 텀을 둬도 상관이 없지만 회계학은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1차건 2차건 어쨌든 회계학 점수가 가장 높지 않아요? 1차도 회계학이 150점이고 유일하게 한 문제당 3점이란 말이에요. 회계학만. 나머지는 2.5인데 이렇게 차이가 있고, 2차도 재무회계 150점이고 원가회계 100점이니까 두 개 합해서 250점이잖아요. 이게. 어쨌든 또 나중에 실무할 때 나머지 과목 별로 써먹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회계사 되면. 회계사 돼서 내가 회계의 법인 간다 그러면 가장 많이 써먹는 게 재무회계야. 그 다음에 원가회계하고 세법이 좀 비슷하겠네. 그 다음에 원가회계도 감사할 때도 필요하단 말이야. 특히 원가 파트가 필요하겠지. 나중에 가면 이제 재고자산과 매출원가가의 계정 과목을 감사해야 되는데, 이때는 원가회계를 알아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중에도 결국 회계학을 주로 써먹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회계학을 잘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원가관리계 개괄은 대충 머릿속에 다시 한번 알려줬는데 정리가 됐죠?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씩 우리가 채워나갈 거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마치고 곧바로 원가회계 수업 들어갑시다. 자, 1장의 그 목차 보면 1장에서는 처음에 두 가지가 나오더라라는 거지. 자, 원가의 분류와 제조 원가의 흐름에 관한 문제. 자, 원가의 분류는 주로 서술형 쪽에 해당하겠고, 그 다음에 제조 원가의 흐름은 당연히 계산형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원가의 분류는 여기서 네 가지를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자, 원가 행태에 따라서 우리가 변동원가, 고정원가, 준변동원가, 준고정원가로 구별할 수 있죠. 한 가지 것 꼭 기억하자. 변동원가는 뭐가 일정한 원가? 단가가 일정한 원가. 단가가, 고정원가는 총액이 일정한 원가. 그러니까 고정원가는 단가는 일정하지 않는 거지. 만약에 단가가 주어졌다면 이 단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수량을 이용해서 계산했냐, 그 수량을 찾아서 그 수량 곱하기 단가하여 총액으로 바꾼 다음에 이 총액이 그대로 일정하다고 봐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변동원가는 총액이 주어졌다 그러면 그 총액을 계산할 때 이용했던 수량을 역시 찾아서 그거로 나누어서 단가를 찾은 다음에 이 단가가 일정하다라고 보고 나머지 걸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자, 기억해 둡시다. 원가 관리에게 가장 기초적인 사고 중요한 거. 변동원가는 단가가 일정한 원가. 고정원가는 총액이 일정한 원가다. 일정 기간에 총액이 일정한 원가. 변동원가는 단가가 일정한 원가. 이거 꼭 기억하고, 그다음에 준변동원가는 변동원가와 고정원가가 혼합되어 있는 거죠. 혼합되어 있죠. 동시에 둘 다 들어있는 거지. 준고정원가는 이런 거 말하지. 이렇게 계단원가를 말하지. 계단원가. 그다음에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자, 어떤 원가 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원가는 직접 원가라고 하죠. 쉽고 용이하게 직접 추적 가능한 원가. 근데 동의어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직접 원가는 자, 추적 가능 원가라고도 하고 또 개별 원가라고 돼요. 이 세 가지가 동의어예요. 그다음에 어떤 원가 대상에 쉽고 용이하게 직접 추적할 수 없어서, 즉 여러 원가 대상에 공통으로 관련이 되어 있어서, 자, 원가 배분을 필요로 하는 원가를 간접원가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간접원가는 추적 불능 원가 또는 공통 원가라고도 한다는 거. 자, 동의 알아두고. 그다음에 기능에 따른 분류. 자, 제조 기능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원가는 제조 원가.
그다음에 그 밖에 나머지 원가는 비제조 원가죠. 그럼 비제조 원가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말하는 거고, 자, 제조 원가는 제조 원가 3요소 알고 있죠? 자,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인데, 자, 경우에 따라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계산할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들. 재료비, 노무비, 경비. 기억 안 나요? 어쨌든 다음 시간부터는 미리 기본서를 한번 보고 온다. 기본서를 보고 수업을 듣는 게 무조건 효과적이다. 이게 기본 수업 1회독 했다고 해서 1회독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1회독 하고 스스로 문제 풀고 복습하고 하면 이게 최소한 2회독 효과는 생긴단 말이야. 이게 훨씬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자, 제조원가는 어쨌든 좀 이따 문제가 나올 거니까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볼까요? 그래서 제조원가 3요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산화 여부에 따른 뭘로, 자, 어떤 원가가 발생했다 그러면 곧바로 비용 처리할 수도 있고, 일단 재고 자산화 시켰다가 이 재고 자산이 판매되는 시점에서 매출 원가를 통해서 비용화 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재고 자산화 시켰다가 판매되는 시점에서 매출 원가를 통해서 비용화되는 원가를 제품 원가라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관심사는 이 제품 원가에 있는 거지. 이 제품 원가를 어떻게 집계할래, 어떻게 측정할래, 어떻게 구성할래에 따른 원가 계산 방법이 달라지는 거지,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제품 원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주로 다루고자 해. 그래서 이 제품 원가는 재고 가능 원가라고 돼. 재고 가능 원가. 제품 원가는 자산화 시키는 원가, 재고 가능 원가. 자, 발생 시점에 재고 자산화 시켰다가 나중에 판매되는 시점에 매출 원가를 통해서 비용화되는 원가를 말하고, 자, 곧바로 발생하자마자 비용 계정 과목으로 비용 처리하는 원가를 기간 원가 또는 기간 비용이라고 한다. 이거는 비용이란 말도 많이 쓴다. 기간 원가, 기간 비용. 자, 원가와 비용은 구분하지 않는다. 알겠죠? 용어를. 그리고 원가 배부와 원가 배분도 구분하지 않는다. 둘 다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배부와 배분도 구별할 필요 없다, 여러분들. 그런 건 쓸데없는 구분이다, 시험에 있어서. 좀 이따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제조원가 흐름. 자, 제조원가의 흐름은, 자, 제조업의 제조원가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는 이야기죠. 자, 세 가지 재고 자산을 순차적으로 통과해서 흘러가죠. 자, 원재료, 그 다음에 제공품. 자, 원재료는 원재료 보관 창고를 말하고, 제공품은 공장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품은 제품 보관 창고를 말하는 거지. 자, 아직 투입되기 전에 원재료는 원재료 보관 창고, 원재료에 있을 거고, 자, 공장에 제조를 위해서 투입했다 그러면 공장으로 대체가 됐을 거니까 제공품 계정에 들어와 있겠지. 자, 그리고 제공품 계정에는 원재료뿐만 아니라 직접 노무비도, 노무원가도 발생할 거고, 나머지 기타 다양한 생산과 관련된 투입된 자원들, 바로 제조 간접 원가도 여기에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공품 계정에는, 자, 제조원가 3요소가 다 집계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최초 제품 원가를 시작하는 장소가, 최초 집결지가 바로 이 제공품 계정이, 알겠죠? 제공품 계정 차변에서 1차 집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품 원가는. 그래서 제공품 계정 차변에 일단 집계가 됐다가 아직 미완성이다 그러면 기말 제공품을 보고가 되는 거고, 완성까지만 됐다, 아직 판매 전이다 그러면 기말 제품.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재고 자산으로 보고가 되는 거고, 판매가 됐다 그러면 매출 원가로, 자,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보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초 집결지는 이 제공품 계정 차변이다. 우리는 원가 회계 공부할 때는 이 제공품 계정 차변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자, 표준원가, 정상원가, 실제원가는 이 제공품 계정 차변의 원가를 어떻게 측정하려 하는 이야기예요. 실제원가로 측정하면 실제원가, 제공품 계정 차변을 정상원가로 측정하면 정상원가, 표준원가로 측정하면 표준원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제공품 계정 차변의 제조원가 전부를 다 포함시켜서 계산하면 전부원가 계산이에요. 이 제공품 계정 차변에 변동 제조원가만 포함시켜서 계산하면 변동원가 계산이고, 이 제공품 계정 차변에 직접 재료원가만 포함해서 계산하면 초변동원가 계산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알아둬야 돼. 자, 제품 원가를 아까 어떻게 측정할래, 구성할래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원가 계산 방법들. 뭐 제품 원가 딱 이야기하면 제품 원가의 제일 첫 번째 직결지는 제공품 계정 차변이다. 차변에 들어와야지 일단 제품 원가다. 제공품 계정 차변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건 기간 원가인 거다. 바로 단계 비용 처리하는 원가. 자, 어쨌든 이거 다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그 제조원가 흐름과 관련해서 세 가지 이 용어가 중요하죠. 자, 단기 총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매출원가가 있는데 이것도 뒤에 요약돼 있으니까 다시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곧바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자, 6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문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자, 문제 있고 바로 밑에 약간 띄어서 풀이가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걸 꼭 가지고 다니세요. 수업 시간에 지체한물 계산기 꼭 가지고 오시고 그다음에 이런 종이 하나 가져오세요. 풀이를 가리고 우리가 풀어야 될 거니까 알겠죠?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면 맨 뒤에 있으면 해답은 교재 맨 뒤에 각 장이 아니라 가장 뒤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해답은 필요하면 뭐 찢어서 이렇게 별도로 들고 다니거나 그것만 복사하셔도 될 것 같아. 해답은 맨 뒤에 놔뒀다. 자, 그리고 이론학습은 이 각각의 챕터에 이론학습 정리가 되어 있을 건데 이론학습은 관련된 문제 첫 번째 문제 바로 해설 다음에 있어요. 해설 다음에. 그러니까 혹시 이론학습을 먼저 나중에 보고자 한다면 해설을 먼저 보고 복습할 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 수업 시간에도 주로 이론을 먼저 정리하고 문제 푸는 시간을 줄 거예요, 제가. 그리고 나중에 복습할 때 해설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재가 두꺼워 보이죠, 느낌에. 요거 근데 수록된 문제가 487문제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게 굉장히 적어, 이게 문제가 생각보다 여러분들. 근데 왜 이렇게 두껍냐면 일단 이론학습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생각보다. 그리고 교재 편집이 좀 널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널널하게 돼 있고 해설을 제가 무지하게 자세히 달아놨어. 왜 한 문제 똑같은 문제가 없다 그랬죠? 거의 한 문제 가지고 정리하려니까 해설을 좀 자세히 달아놨단 말이야. 이러니까 두꺼워 보일 뿐이지 실상 이게 굉장히 부담이 안 될 거란 말이지. 어쨌든 공부해 보시면 알 거야. 1회독 해보고 2회독 해보면 이게 책 넘기는 맛이 있어요.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어. 그리고 회독수가 늘어나면 나중에는 금방금방 정리가 가능할 거라고 봐요. 두꺼운 교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6페이지 봅시다. 자, 원가의 부두는 1차에서는 이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자, 기능에 따라서 제조원가와 비제조원가로 구별하죠. 그러면 여기 이제 제조원가는 자, 특정 제품 또는 특정 원가 대상 주로 이 원가의 분류에 있어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원가 대상은 제품이 되겠어요. 자, 개별 제품에 직접 추적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로 구별하는데 자, 요걸 이렇게 우리가 보통 공부했죠. 자,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가,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구분했죠. 이게 제조 원가의 3요소죠. 그래서 자, 이렇게 구분했고 그다음에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까지 또 추가해 보면 제조 간접 원가는 자,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가 혼합돼 있죠. 그래서 변동 제조 간접 원가,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우리가 약어로 알아두면 자, 직접 재료 원가는 DM이라고 제가 쓸 거고 자, 직접 노무 원가는 DL. 그다음에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VOH,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FOH라고 수업 시간에도 쓸 거예요. 이건 관용어로. 2차 답은 이렇게 쓰셔도 되겠어. 자, 그리고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는 특별한 말 없으면 변동 원가로 해석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이제까지 우리나라 시험에서 직접 재료 원가는 100% 변동 원가라고 봤고, 자, 직접 노무 원가는 딱 한 문제 빼놓고는 이거 변동 원가로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 한 문제는 직접 노무 원가에서 변동 원가 얼마, 고정 원가 얼마 이렇게 나온 문제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외의적인 문제였고 아무런 말 없으면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는 항상 변동 원가를 해석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변동 원가. 자, 그렇기 때문에 제조 원가는 행태에 따라서 구분하면 변동 원가 성격의 제조 원가와 고정 원가 성격의 제조 원가로 구별할 수 있죠. 자, 변동 원가 성격의 제조 원가를 세 가지. 자,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를 말할 건데 요 세 가지를 합쳐서 변동 제조 원가라고 하죠. 변동 제조 원가. 그래서 이 변동 제조 원가만 제품의 원가야 그러면 변동 원가 계산이잖아, 우리가. 그리고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다른 용어로 고정 제조 원가라고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똑같은 말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판매 관리비도 역시 혼합 원가니까 변동 판관비와 고정 판관비로 구별할 수 있겠지. 그래서 변동 제조 원가와 변동 판매 관리비 요 두 개 합이 변동 원가 되겠죠. 기업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고정 제조 원가와 고정 판매 관리비 두 개 합이 고정 원가 될 거고. 그래서 요거를 일단 알아두시기 바라요. 요 그림으로. 그다음에 그 아래 이제 1차에서 자주 나오는 게 바로 이건데 제조 원가 3요소를 자, 이렇게 용어를 쓰기도 하죠. 자, 기초 원가, 가공 원가 이렇게 용어를 쓰기도 하죠. 자, 기초 원가는 자, 프라임 코스트를 말하죠. 이거는 영어로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라고 번역을 해. 기초원가, 기본원가. 자, 기초원가, 기본원가는
자, 제품 생산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원가란 말이야. 기초적인 원가란 말이야. 꼭 있어야 되는 원가라는 거지. 자, 다음 두 개의 원가의 합이 되겠죠. 자,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의 합을 기초 원가라고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직접 노무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의 합을 우리가 전환 원가라고 해요. 자, 영어로 컨버전 코스트야. 그래서 이거는 약으로도 꽤 많이 써요. CC라고 써. CC. 뭐 캠퍼스 커플이 아니라 컨버전 코스트, CC. 자, 가공 원가, 전환 원가라고 이걸 번역하는데 의미는 이런 거죠. 원재료를 제품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죠. 자, 원재료를 제품으로 가공하기 위해서는 직접 노무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가 추가로 투입되어야 되죠. 그래서 가공 원가라고 하고, 또는 원재료를 제품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발생하는 원가죠. 그래서 전환 원가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가공 원가란 말보다 전환 원가란 말을 더 많이 사용해서 시험에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둘 다 동의하다라고 알아두시고, 자, 뭐 원가의 분류는 요 정도까지 일단 기본을 다지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1번 문제 볼까요? 자, 1번 문제 30초 줄게요. 시작. 해답 가리고. 자, 30초 됐어요. 답 찾았어요? 자, 문제 요지는 고정원가로 볼 수 없는 원가죠? 고정원가가 아닌 거. 자, 감가상각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정원가라고 알고 있죠? 네,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유일하게 한 가지 감가상각 방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변동원가가 있다는 거지. 자, 바로 생산량 비례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자, 생산량에 따라서 감가상각비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니까 요것만 유일하게 변동원가 성격의 감가상각비고, 나머지 모든 감가상각 방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뭐가 됐건 연간 감가상각비가 정해져 있죠. 생산량과 관계없이 정액법에 의해서 정해졌거나 정률법에 의해서 계산해서 정해졌거나, 그리고 연수학계법에 의해서 정해졌거나, 뭐 이중차감법에 의해서 정해졌거나, 연간 감가상각비는 생산량에 따라 변동하는 건 아니죠. 오해서는 안 돼.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연간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연간. 고정원가는 특정 기간의 일정한 원가를 말해. 특정 기간의 총액 일정한 원가를 말해. 특정 기간을 전제로 총액이 일정한 걸 말해. 그러니까 이거지, 여러분들. 자, 매월 지급 임차료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매월 100만 원 일정하죠. 그리고 매달 지급 임차료가 똑같다 그러면 연간 지급 임차료는 매달 100만 원이니까 연간은 1200만 원을 일정하죠. 근데 기간을 한 달로 생각하면 100만 원인 거고, 고정원가가 기간을 12개월로 생각하면 1200만 원인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고정원가 문제가 나오면 기간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기간이 중요한 거다, 기간. 기간에 따라서 총액은 달라진다는 거지. 그래서 기간이 월이냐 또는 반기냐 또는 분기냐 또는 연간이냐, 기간을 잘 보시라. 기간을. 그래서 정률법에 따라서 계산한 연간 감가상각비 일정하죠? 일정하죠. 만약에 시계열로 우리가 시계를 분석을 한다. 뭐 모든 연도를 다 분석한다면 정률법에 따라서 계산하면 가면 갈수록 떨어지겠지, 연간 감가상각비가. 우리는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연간 특정한 연도의 연간 감가상각비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정한 원가지. 이것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고정원가다라는 거. 자, 됐고, 그다음에 2번 문제. 자, 10초. 자, 10초. 생각보다 빠르죠? 자, 제조 원가를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숫자로, 이거 물론 숫자까지 포함시켜서 물어보겠지. 제조 원가를 표현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조 원가를 표현하는 방법은 한 10여 가지 되는 것 같아요. 그 해설을 봅시다, 해설. 자, 다음이 다 제조 원가를 표현하는 방식이란 말이야. 자, 제조 원가는 1번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죠. 제조 원가 3요소죠. 네,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직접 경비까지 존재한다면 가끔 직접 경비가 있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2차에서. 그러면 직접 원가는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위에 직접 경비도 직접 원가죠. 자,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게 자, 원가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분류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세 가지로 자료를 주기도 해. 여러 문제도 있어요. 정상원가 계산 쪽에 주로 많이 있는데,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구별할 수 있죠. 추적 가능성에 따라. 자, 직접 재료원가, 간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간접 노무원가. 그다음에 직접 경비, 간접 경비.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단 말이야. 요 중에 동그라미 친 세 가지. 간접 재료원가, 간접 노무원가, 간접 경비 요 세 가지의 합을 우리가 제조 간접 원가라고 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직접 원가냐 간접 원가냐 구별을 요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요것도 알아둬야 되는데 자, 만약에 직접 경비가 주어져 있는 문제라면 요게 있는 문제라면 제조 원가는 3요소가 아니라 4요소가 되는 거예요. 4요소. 자, 직접 재료 원가, 원래는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요 세 가지를 3요소라 그러죠. 그렇게 3요소라고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직접 경비는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건 없는 거로 본단 말이야. 이게 0이라고 보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 제조 경비는 전액 간접 경비라고 봐버리니까 여기에 없는 거라고 보니까 3요소가 되는데 이제까지 한 두 문제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직접 경비가 있는 문제가 있었어. 그러면 4요소라는 거죠. 4요소. 자, 하나, 둘, 세 개 직접 원가와 나머지 간접 원가, 제조 간접 원가, 4요소라는 거. 그래서 2번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고 3번도 맞는 말이죠. 제조 간접 원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변동과 고정으로 구분했던 거죠. 3번 맞고 4번 봐보세요. 4번은 직접 3번에서 이제 생각하면 돼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요 세 개 합을 변동 제조 원가라고 하죠. 요 변동 제조 원가에다가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더해도 되겠죠. 그리고 5번도 봐볼까요? 자, 우리가 직접 요거 전환 원가, 이 전환 원가는 이거 일단 치우고 자, 여기서 이제 설명해 줍니다. 요 두 가지는 우리가 기본 원가라 하고 그다음에 직접 노무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의 합을 전환 원가라고 하죠. 전환 원가도 역시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로 구별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요 중에 외우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겠어. 요 중에 요 두 가지는 전환 원가 중에 즉 가공 원가 중에 변동 원가 성격의 가공 원가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변동 가공 원가라고 한단 말이지. 자, 변동 가공 원가. 어디에서 들어본 거 같잖아요. 여러분들 변동 가공 원가. 자, 변동 원가 계산과 초변동 원가 계산의 이익 차이 조정할 때 자, 기말 재고에 포함된 변동 가공 원가 이런 말이 나왔었죠. 기초 재고에 포함된 변동 가공 원가. 자, 베리어블 컨버전 코스트 VCC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변동 가공 원가와 그러면 이때는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고정 가공 원가라고도 하게 돼. 고정 가공 원가. 그러니까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일반적으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라고 하는데 어떤 시험 문제에서는 고정 제조 원가라고 언급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시험 문제에서는 고정 가공 원가라고 언급할 수도 있어요. 뭐 고정 가공 원가라는 말이 생소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이렇게 지칭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지. 자, 이런 용어들을 다 알아야지 나중에 1, 2차에서 당황하지 않겠지. 우리가 그걸 즉 당황하면 안 되니까 처음 본 용어가 나오면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번 장은. 자, 변동 가공 원가 아시겠죠? 자, 제조 원가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자, 직접 재료 원가 두 개 합쳐서 변동 가공 원가. 그다음에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요게 5번이고 그다음 6번도 봐 보세요. 자, 기본 원가하고 기본 원가는 요 두 개 합이죠? 기본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 더하면 뭐가 돼요? 제조 원가 되겠지. 기본 원가에다가 제조 간접 원가를 더하면 제조 원가 되겠고. 자, 7번도 봐 볼까요? 자, 직접 재료 원가에다가 요 세 가지가 뭐예요? 가공 원가죠? 자, 직접 재료 원가와 가공 원가를 더하면 제조 원가 되겠지. 자, 그다음에 8번. 이건 맞아요? 기본 원가와 가공 원가의 합이 제조 원가 됩니까? 아니죠.
기본 원가와 가공가의 합을 더하면 직접 노무 원가가 2번 잡히게 되죠. 그래서 요 두 개 합해서 직접 노무 원가를 한 번 빼줘야지 제조 원가 되겠지. 그래서 아마 정답은 5번이 될 거야. 기본 원가 플러스 가공 원가라고 되어 있는 게 옳지 않은 거죠. 자, 제조 원가는 기본 원가 플러스 가공 원가 합이 아니다. 기본 원가와 가공 원가에 직접 노무 원가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 직접 노무 원가를 한번 빼야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제조 원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다양하게. 이걸 애운다 안 애운다? 애우지 않는다. 애우지 않고 그냥 요 관계에서 생각만 해둔다. 용어에 익숙해지도록 생각만. 자, 원가의 불도 됐고 그다음에 2장으로 갑시다. 제조 원가의 흐름인데 자, 8페이지를 먼저 좀 봐볼게요. 문제 풀기 전에. 자, 제조 원가의 흐름은 됐어요. 이제 문제로 이건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데 한 가지만 용어를 좀 알아두면 되겠어. 자, 제품 원가 개선 절차와 관련해서 자, 제조업에서 등장하는 용어들, 나중에 여러분들 실무할 때도 필요한 용어들, 시험에서도 필요하지만 자,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매출 원가의 개념 알아야 되겠지. 계산하는 방법은 식으로 알 필요가 없고 그냥 T 계정에서 알면 되겠고. 자, 단기 총 제조 원가는 무슨 의미죠? 단기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단기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에 투입된 제조 원가를 말해. 단기에 투입한 제조 원가를 말해. 단기에 투입한 제조 원가. 단기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한 제조 원가. 이걸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한다. 자, 뭐의 줄임말이냐면 단기에 투입된 총 제조 원가의 줄임말이야. 투입된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겠어. 그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자, 무슨 의미죠? 단기에 생산된 제품의 제조 원가죠. 단기에 생산된 제품 제조 원가야. 자, 어떤 말이 생략된 거냐면 단기하고 제품 제조 원가 사이에 생산된이란 말이 생략된 거야. 단기 생산된 제품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 원가는 단기 투입된 총 제조 원가. 무슨 말인지 알죠? 단기 총 제조 원가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헷갈리면 안 된다. 자, 제공품 계정이 있으면 기초 제공품이 있고 기말 제공품이 있는데 이게 공장이라 그랬죠? 자, 공장에 단기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된 제조 원가가 있을 거고 이 공장에서 생산돼서 제품 보관 창고로 대체된 제조 원가가 있겠지. 자, 이게 바로 단기 총 제조 원가고 이게 단기에 생산된 제품의 제조 원가란 말이야.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자, 요거 다 제공품 계정에 자, 차변과 대변의 의미를 의미한다는 거. 자, 투입된 거 여기는 산출된 거 알겠죠? 투입된 거, 산출된 거. 그다음 매출 원가는 뭐 알고 있죠? 단기에 판매된 제품의 제조 원가 되겠다. 요 세 가지 의미를 알고 있으면 이 제조 원가의 흐름은 용어는 이제 끝났는데 결국 원재료 제공품 제품 계정의 흐름을 통해서 숫자를 찾고자 한다. 그래서 이건 문제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상이야. 이런 거. 이론이 아니라. 자, 3번 문제부터 봐봅시다. 3번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 이건. 요거는 1분 줄게요. 시작. 자, 이게 1분이야. 알겠죠? 요게 1분이야. 그러니까 요 문제를 1분 이내에 풀기는 만만치 않을 거야. 실질적으로. 공부가 엄청 돼 있지 않느나 진짜 딱 보자마자 바로바로 해석이 되고 모든 게 다 머릿속에 다 떠오르지 않는 한 1분 갖고는 안 돼. 이게 한 1분 30초 정도 걸릴 수 있는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차 시험에서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1차 시험은 모든 문제를 다 푸는 시험이다 아니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와 풀어서는 안 되는 문제를 선별하는 시간이다.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1분 30초 이내에 풀어야 되는 문제, 그리고 풀 수 있는 문제, 그리고 풀 수는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패스해야 될 문제, 또는 내가 모르는 문제. 당연히 모르는 문제는 고민하지 않겠지.
근데 요걸 선별하는 게 중요해요. 풀 수 있는 문제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풀 수는 있지만 풀어서는 안 되는 문제, 알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 요거 선별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 나중에 와서는. 그 기준은 1분 30초 정도가 되겠다. 1분 30초 정도. 물론, 다소 이제 대부분, 어떤 과목은 내가 많이 모르는 문제가 많이 나와서 꽈락이 좀 혹시 우려가 된다. 그러면 2분까지 투입을 해야겠죠. 그런 건. 2, 3분이라도 투입을 해야겠죠. 나중에. 근데 일단은, 문제를 한 번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1분 30초씩 투입해서 딱 먼저 풀고 나서 그리고 와서 판단하셔야 돼. 알겠죠? 그리고 시간에 딱 보고, 이것 좀 불안하네? 그러면 더 풀어야 돼.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으면 그냥 뭐 찍어야 되는 거지, 나머지는. 자, 1차는 그런 시험이에요. 시간과의 싸움이야. 2차도 물론 마찬가지. 1차는 더욱 심합니다. 자, 요 문제는,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라는 거죠. 그래서 박스에 모든 정보가 있는 것 같고, 가로 부분 위에, 자, 기초 제공품은 없었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10원이 존재했다는 걸 체크를 해둬야 되겠지. 자, 그리고 해석을 해봅시다. 자, 그 위에 점을 먼저 보지 말고 가나다라 말을 먼저 읽으면서 점을 보는 게 맞아. 자, 가부터 보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에 대변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넘어가야 되겠지. 자, 나번 기본 원가 또는 기초 원가 프라임 코스트는 이건 바로 찾아야 되겠지. 자, 요거는 머릿속에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합이다라는 게 들어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위에 점을 보니까 자, 위에 왼쪽에 첫 번째, 두 번째지. 직접 재료 원가 110원과 직접 노무 원가 120원에 합이 되겠죠? 자, 230원 맞죠? 나는 동그라미 치고. 답은 제조 간접 원가에는 어떤 재료 원가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땡. 벌써 땡이지. 어떤 재료 원가가 포함되는 게 아니라 재료비를 추적 가능성에 따라 분류하여 직접 재료 원가와 간접 재료 원가로 구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간접 재료 원가는 제조 간접 원가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이 벌써 틀린 거야. 이건 X가 되겠지. 바로 계산할 필요도 없이 X라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간접 노무 원가와 간접 경비만 합해서는 안 되고 간접 재료 원가도 합해야 되겠죠. 자, 그 이유가 가운데 맨 위에 점에 간접 재료 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해보면 제조 간접 원가는 다음 세 가지 간접 원가의 합이다. 간접 재료 원가, 간접 노무 원가, 간접 경비 합이다. 이렇게 일단 딱 정리를 해두고. 자, 다는 일단 틀렸어요. 라, 단기 총 제조 원가는 520원으로 일단 숫자는 좀 이따 찾도록 하고. 이거 벌써 말이 틀렸잖아. 기본 원가에 가공 원가를 합한 거다. 자,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이거죠. 단기에 투입된 제조 원가야. 그럼 당연히 제조 원가는 3요소야. 단기에 투입된 제조 원가 3요소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단기에 투입된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를 말한다는 거지. 요게 단기 총 제조 원가니까. 자, 기본 원가에 가공 원가를만 더하면 안 되고 하나를 빼줘야 되죠. 더해서 직접 노무 원가를 빼줘야 되잖아. 직접 노무 원가가 이중으로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아까도 앞에 문제도 나왔었죠, 이거. 그래서 벌써 말이 틀렸단 말이야, 이것도. 그래서 나는 맞았고 다라는 일단 틀렸죠. 그 다음에 기간 원가는 뭐의 반대말? 제품 원가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기간 원가는 제품 원가가 아닌 걸 찾으면 기간 원가는 제품 원가가 아닌 걸 찾으면 돼. 그러면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무슨 원가 계산을 염두에 두고 만든 문제일까요? 당연히 전부 원가 계산이란 말이야. 자, 우리나라에서 외부 보고할 때 원가 관리액의 관점에서 자, 외부 보고 시 인정되는 건 자, 전통적 원가 계산 오케이, 활동기준 원가 계산도 오케이. 요거는 원가 배분에 관한 문제니까. 개별 원가 계산 오케이, 종합 원가 계산 당연히 오케이. 자, 제품 원가를 집계하는 방법론에 관한 문제니까 이건 다 인정을 해주는데, 자, 측정과 구성은 다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자, 측정과 구성을 다 인정해주면, 외부 보고시에 다 인정해주면 이익을 조작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야. 재고저상가액을 조작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측정은 자, 제품 원가를 어떻게 측정할래? 그 다음에 어떻게 구성할래? 요거에 따라 자, 실제, 정상, 표준 원가 계산이 있는데 자, 요것만 인정해 준다고 보셔야 돼. 구성에 따라 전부 변동, 초변동이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것만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 정상과 실제, 그다음 표준과 실제 차이를 분석해서 차이를 조정하는 거 배웠었죠? 이게 핵심이었죠. 자, 제조 간접 원가 배부 차이 조정, 원가 차이 조정 이거 배웠었지. 그다음에 이것도 자,
변동을 전부로 초변동을 전부로 이익이 달라지니까 이익 차이로 조정했었죠. 그래서 이쪽 공부할 때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지. 자, 차이 조정하는 게 중요한 거다. 왜? 외부 보고할 때 실제와 전부가 인정해 주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말 없으면 실제 전부하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간 원가는 무슨 원가 계산에 의하느냐에 따라 개념이 다 달라지는 거잖아. 자, 이 제품 원가의 반대말이 기간 원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변도 원가 계산이었다고 뭐 직접 재료 원가면 제품 원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조 원가 중에 가공 원가가 다 기간 원가 돼 버린다는 뜻이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생각하면 답이 다 달라져 버리겠지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전부 원가 계산이 알겠죠? 전부 원가 계산. 그러니까 제조 원가는 제품 원가고 제조 원가가 아닌 건 다 기간 원가죠. 그러니까 제조 원가가 아닌 거 찾으면 되겠지. 근데 찾을 필요가 없어 보여. 말이 벌써 틀렸어. 기간 원가는 재고 가능 원가예요, 아니면 재고 불능 원가예요? 재고 불능 원가. 말이 벌써 틀렸기 때문에 자, 문제를 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마는 계산할 필요도 없이 말 자체가 틀려버렸단 말이야. 세 개는 일단 틀린 말이고 나는 맞았지 나는. 그러니까 자 1번은 답이 아니겠지. 나인데 나는 맞았으니까 틀리지 않았으니까. 4번도 답이 아니겠지. 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2번과 3번은 마가 다 틀렸는데 하나씩 빠져 있으니까 이거 답이 아니겠지. 그러니까 계산 자체를 하지 않고 5번이 답이라는 걸 시험장에서 바로 찾을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식의 사고를 해야지 1분 이내에 풀 수 있는 거지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의 사고를 하지 않고 그냥 차분하게 그냥 처음부터까지 다 계산하려고 하면 이건 1분 30초도 더 걸릴 수도 있는 거지. 자, 이제 숫자로 확인해 볼게요. 제공품 계정을 봐봅시다. WIP 제공품. 자, 문제에서 기초제공품 없다라고 되어 있었고 기말 제공품은 10원이라고 되어 있었죠. 먼저 단기 총 제조원가인데 요게 단기 총 제조원가인데 단기 총 제조원가를 한글로 적을 필요 없이 보통 요소별로 언급을 하지.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가, 제조 간접원가. 이게 단기 제품 제조원가죠. 자, 요 두 가지 숫자를 물어봤으니까 요 두 가지 숫자를 일단 찾아볼게요. 자, 직접 재료원가는 첫 번째 점에 나와 있죠. 110원. 자, 여기서 말하는 직접 재료원가가 이 단기 총 제조원가의 제조원가 3요소 값을 의미한다는 거지. 직접 노무원가는 120원이죠. 그 다음에 제조 간접원가는 다음 세 가지를 합해야 되겠지. 간접 재료원가 30원, 간접 노무원가 60원, 간접 경비 200원, 세 개 더하면 290원이죠. 그래서 290원. 그래서 이게 300원, 400원, 520원 나오죠. 그래서 기초제품이 없으니까 520원이 단기 총 제조원가 되겠지. 그래서 단기 총 제조원가가 숫자는 맞았잖아. 단기 라번에 보면 숫자는 맞았는데 말이 틀린 거고. 그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10원 빼주니까 510원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1번 가번에 보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510원 맞았죠, 이거.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고. 그럼 마지막에 이제 숫자 하나만 찾으면 되겠어요. 기간 원가만 찾으면 되겠죠? 자, 기간 원가는 자, 왼쪽부터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가, 간접 경비 다 제조원가고 간접 재료원가, 간접 노무가 다 제조원가죠. 뭐 제조원가가 아닌 게 기간 원가란 말이야. 알겠죠? 제조원가가 아닌 게. 그러니까 광고 선전비, 판매 관리비 기간 원가죠. 자, 그리고 판매직 급여도 관리직 급여다 판매 관리비 기간 원가죠. 헷갈리는 게 이자 비용이죠. 자, 이자 비용은 판매 관리비는 아니야. 쉽게 말해서 영업의 비용인데 영업 활동과 무관한 비용인데 자, 기간 원가 이꼴 판매 관리비가 아니라 영업 활동만을 전제로 하면 판매 관리비가 맞지만 영업 활동 외까지 고려하면 비제조 원가가 다 기간 원가란 말이야. 제조 원가가 아닌 거. 그러니까 이자 비용도 기간 원가에 해당한다. 이렇게 알아둬야 되겠지. 이렇게 나오면 자, 보통 우리가 영업 활동만을 전제로 원가 관리하기를 공부하기 때문에 기간 원가는 판매 관리비라고 배웠지만 이자 비용 이런 게 나오면 이것도 고려해 주는 거다. 이해됐죠? 좀 빠른가요? 오늘 첫날이니까 지금 말도 좀 천천히 하고 있는데 항상 이 정도 할 거야. 저는 원래 그 좀 스타일이 좀 그래.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끝내자는 주의야. 뭐든지 공부할 때도 좀 그랬고 그러니까 저는 이래도 시간이 되게 좀 공부할 때 길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처럼 뭐 10회도 이렇게 5회도 이렇게 하지 않고 대부분 1회독 하면 어떤 과목이든지
그 내용의 한 8, 90% 이상은 다 이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해도가 할 때 팍 줄였던 사람에게 공부할 때. 그러니까 이해독을 남들에 비해서 훨씬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보통 뭐 시간당 뭐 15페이지, 뭐 20페이지 본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죠. 근데 저는 이래독 할 때 시간당 10페이지 이상을 본 적이 없어. 그냥 완전히 그냥 책을 그냥 씹었다고 봐야 돼. 이 책에 있는 모든 걸. 그래서 이래독 할 때 거의 끝내자라는 그런 좀 주의였단 말이지. 물론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했었어. 이래독 할 때 엄청 진하게 하고 완전히 진하게 하고 그냥 팍 이렇게 줄여버린 거예요. 팍. 그냥 2회독, 3회독 할 때 범위가 팍팍 줄어들었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서 어떤 건 1회독만 하고 끝난 것도 있고 학교 가기까지 어떤 건 한 2, 30회독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 잘 이해가 안 가는 그 극소수 파트는 계속 봤으니까. 그래서 공부할 때도 1회독 할 때도 빠르게 안 읽었어요. 완전히 그 천천히 읽었어. 음미하면서 왜 이 말을 적었지? 또 앞에하고 뒤하고 항상 이렇게 대조하면서 그다음에 이 머릿속에 이 전체 수를 항상 형성하려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사람마다 좀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스타일대로 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해 나가기엔 상관없는데 어쨌든 관건은 2월 달에 내년 2월 달에 시험장에 딱 앉았을 때 딱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된다는 거지. 딱 앉아서 딱 문제를 풀 때 뭔가 이렇게 압축된 느낌. 역삼각형으로 뭔가 내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어 있는 느낌. 이 느낌으로 앙자야지 합격을 해. 근데 뭔가 앙자였는데 막 산만해 머릿속이. 뭔가 막 어지럽고 산만해. 공부는 많이 했는데. 그러면 합격이 좀 쉽지가 않아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소 이제 범위를 좀 줄이더라도 이렇게 압축된 게 더 중요한 거야. 딱 그런 느낌을 갖고 시험장에 앉아 있는 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은 관계없다 그래서 저처럼 그냥 진하게 일회독에서 다 끝내려고 마음 먹고 해도 되고 나는 그냥 일회독 때 이해 안 되는 거 빨리빨리 넘어가고 이해독 때 또 보고 이렇게 해독수가 중요하면 그렇게 하시고 상관없으니까. 근데 압축, 느낌이 중요해 느낌이. 시험장에서 딱 느낌. 자, 4번 문제 봐봅시다. 요게 작년에 나왔던 1차 시험 문제라는 거죠. 요 정도면 한 40초? 시작. 이거 40초도 안 걸려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일단 질문. 40초도 안 됐어, 지금. 여러분들 이거 T계정 원재료 제공품 제품 순서대로 다 그래서 지금 나간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되겠죠. 현재 뭐와 뭐의 차이 금액을 물어봤어요. 당기 제품 제조 원가에서 매출 원가를 뺀 금액을 물어봤죠. 자, 내가 당기 제품 제조 원가 절대값 알 필요 없죠. 매출 원가 절대값 알 필요 없죠. 이거 차이액만 알면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문제를 푸는데 불필요한 자료를 많이 주고 있는 문제란 말이야. 자, 필요한 자료만 이용한다면 30초도 안 걸려야 되는 거야. 자, 필요한 자료는 제품 계정만 필요하겠지. 자, 기초 제품 재고액과 기마이 제품 재고액만 알면 되는 거잖아. 자, 우리가 마음속에 제품 계정만 딱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자, 제품 보관 창고는 이렇게 생겼겠죠. 자, 기초 제품 재고액에다가 자, 공장에서 단계에 완성돼서 넘어온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있겠지. 자, 그러면 이만큼 판매 가능한 금액인데, 자, 팔았다 그러면 매출 원가를 구성할 거고, 아직 안 팔았다 그러면 기말 제품 재고액을 구성하겠지. 자, 결국 이거와 문제에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서 매출 원가를 뺀 금액 물어봤으니까, 자, 요거와 요거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봐봅시다. 기초 제품 재고액 얼마예요? 13,000원. 요거 28,000원이지. 자, 그러면 이거에서 이거 빼야 되니까 이거 그냥 X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응? 이거 X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 예를 들어. 그러면 이게 얼마야? X 플러스 13,000원. 뭐 이것도 X 플러스 13,000원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x에 대한 관계로 정리하면 x 빼기 15,000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에서 요걸 빼면 결국 짝짝 빼주니까 15,000원 차이가 나겠지. 근데 이제 아마 해답에는 제가 이쪽을 x라고 했을 수도 있어. 왜냐면 숫자가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더 나으니까. 요걸 x라고 하면 x 플러스 28,000원이니까 이것도 x 플러스 28,000원이 나와야 되니까 이건 x 플러스 15,000원이 되겠지. 자, 어떤 식으로 어느 한쪽을 x라 하고 나머지를 x에 대한 관계로 표시만 해서 자, 빼주면 되는 거지. 편할 대로 푸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핵심은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이것만 가지고 풀 거란 말이야. 근데 공부를 제대로 안 했으면 원재료부터 차분하게 이제 시작해서 직접 재료원가 구하고 그다음에 제공품 계정 다 요약해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 찾고 이 금액을 다 찾으라고 예를 썼겠지. 그렇게 풀면 1분 정도 걸릴 거고 이렇게 생각해서 풀면 30초 정도면 풀 수 있겠지. 자, 이런 게 바로 1차 시험이라는 거죠. 이런 게 약간 변별력이 있는 문제라는 거지. 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5번 문제. 자, 5번 문제 30초 줄게요. 시작. 자, 30초 됐어요. 자, 문제 요구사항 5월 매출원가 물어봤죠? 자, 매출원가를 물어봤으니까 그 원재료, 제공품, 제품 다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 문제는 원재료에 관한 정보가 없죠. 자, 곧바로 제공품, 제품에 관한 정보가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방법도 한계가 아니란 말이야. 자, 제가 얼핏 보니까 해답을 보니까 제공품, 제품 이렇게 풀어놨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제공품과 제품을 합해서 풀어도 되고 편할 대로 풀어도 되겠어. 자, 왜냐면 다른 식으로 이제 좀 설명해 줄게요. 자, 경우에 따라서 자, 원재료, 제공품, 제품 세 개를 합칠 수도 있고 또는 제공품과 제품을 다 합쳐서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다 합쳐서 생각한다는 것은 제공품의 대변인 단기 제품 제조원가와 제품 계정의 차변인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표시하지 않겠다는 거지. 합쳐서 생각하면. 그래서 이 정도 문제를 합쳐서 풀어도 상관없으니까 요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두 개의 기초 금액가. 자, 두 개를 합쳐서 생각하면 제공품 계정 차변의 단기 총 제조원가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자, 단기 총 제조원가,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 간접원가 있겠지. 그다음에 제공품 계정의 대변은 단기 제품 제조원가인데 제품 계정의 차변하고 똑같은 금액이 될 거니까 상계돼서 없어질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대변은 제품 계정의 대변인 매출원가와 그다음에 두 개의 기말 재고가 있겠죠. 합쳐서 풀면 이런 모양이 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 해답 참조해서 그냥 따로따로 풀어도 되겠고 큰 차이는 안 나요 이게. 두 개 더하면 기초 재고 얼마예요? 5만 원. 요거 물어봤어요. 요거. 자, 기말 재고 얼마예요? 3만 5천 원. 이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단기총 재정가만? 근데 이 단기총 재정가가 쉽게 주어져 있잖아요. 기본호가 나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기본호가는 요 두 개 합이죠. 기본호가 얼마예요? 32만 5천 원. 그리고 제조 간접원가 그 다음 줄에 2만 5천 원 나와 있죠? 답 나와 있네? 그러면 35만 원에서 이게 40만 원이라니까 이것도 40만 원. 그러니까 36만 5천 원이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자, 이 문제 이거 필요한 자료일까 필요 없는 자료일까? 가공원가가 직접 재료원가의 40%다 이 말은 의미가 있는 자료야 아니 무의미한 자료야? 무의미한 자료야. 혼동을 주고자 하는 자료야. 아무 써먹을 데가 없는 자료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즉 이렇게 생각해야 돼. 1차 시험은 모든 문제의 자료가 다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니다라는 거야. 자, 쉬운 파트일수록 주로 요 일정하고 그다음에 원가 차이 분석 이런 쪽에서는 무의미한 자료도 많이 줘. 헷갈리더라.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는 그런 자료를 많이 줘. 그런데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
전혀 불필요한 자료는 과감하게 무시하고 풀어야 된다는 거. 자, 이런 거 연습한다. 자,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풀고 좀 쉬었다 합시다. 자, 6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6번 문제 40초 주겠어요. 시작. 자, 요게 40초다. 요게. 답 찾았나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여러분들? 자, 문제 요구사항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와 매출 원가 물어봤죠? 만약 매출 원가를 물어봤다면, 자, 원재료, 제공품, 제품 계정을 다 합쳐서 접근하면 될 것 같아. 그런데 단기 제품 제조 원가까지 물어봤으니까 합쳐서 접근하게 되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딱 확인해 보니까 매출 원가가액이 똑같은 숫자가 있죠. 51만 1,000원은 1번하고 2번이 같고 52만 6천 원이 3번과 4번이 동시에 있죠. 그러니까 매출 원가 값만 찾아가지고는 답을 구할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 단기 제품 제조 원가도 알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합쳐서 풀게 되면 세 가지 계정을 다 합쳐서 풀게 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안 나오니까 결국 이거는 풀어서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풀어서 푸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니까 자, 실전에서 나온다 그러면 한글은 적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원재료, 제공품, 제품. 자, T자 3개 꺼놓고 빠르게 숫자 그냥 대입합니다. 2만 기초부터 2, 27, 30, 35. 저 같으면 이렇게 대입하겠지. 실은 그냥 계산기만 가지고도 풀 수 있겠지. 머릿속에 그리면서. 근데 요 정도 적으면서 그냥 푼다고 하고 자, 9,000원, 15,000원, 28,000원. 이렇게 표시해주고 그 다음 줄에 보니까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원재료는 모두 직접 재료 원가이며 요건 아주 친절한 표현이에요. 보통은 아무 언급 안 해줘요. 아무 언급이 없으면 다 직접 재료 원가로 보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어요. 뭐 단기 중 매입하는 원재료는 83,000원이다. 표시해주고 자, 그 다음에 기초 원가는 30만 6천원이고 여기 직접 재료 원가 구할 수 있지. 얼마인가요? 계산해보면 11만 원에서 10만 1,000원인가요? 암산 맞아요? 자, 직접 재료 원가는 여기서 찾았단 말이야. 10만 1,000원. 그러면 이제 직접 노무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를 찾아야 되는데 문제 표현 보니까 자, 요게 이제 중요한데 기초 원가가 30만 6천원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 읽는 순간 요거 바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기초 원가는 요 두 개 합인데 직접 재료 원가 10만 1,000원 찾았으니까 30만 6천원에서 10만 1,000원을 빼게 되면 얼마지? 20만 5천원이니까 요거 20만 5천원 나와 있지. 바로 이렇게 찾아버리지. 자, 그리고 그 다음 줄 표현. 전환 원가나 가공 원가가 똑같은 말이지. 전환 원가의 50%가 제조 간접 원가로 돼 있죠. 전환 원가는 요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합인데 이 전환 원가의 50%가 제조 간접 원가니까 결국 50%가 또 직접 노무 원가라는 뜻이고 동일하다는 뜻이지. 직접 노무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 금액이 같다라는 말이지. 뭐 이것도 바로 찾아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해석의 문제. 그래서 쭉 더하면 얼마인가 이게? 이거 이제 답을 좀 보고 적읍시다. 54만 1,000원인가요? 자, 그러면 요거 숫자 나오겠지? 52만 6천원이지. 그래서 대체하고 52만 6천원. 그래서 매출 원가 구해주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석만 좀 잘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직 익숙하지 않으면 T자 그래서 한 요 정도 숫자 표시해서 풀어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요거 굳이 익숙하다 그러면 그냥 순차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 같으면 그냥 마음속으로 떠올리면서 계산기로만 이렇게 필요한 숫자 찾아서 약간만 적으면서 계산기로 계산한 걸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어. 편할 대로. 근데 실수하지 않도록 요 정도는 좀 표시해도 괜찮겠지. 계산 실수하지 않도록. 풀 수 있겠죠? 자,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이제 2교시 때 하죠.